2배속으로 듣는 부동산 지식, 부동산 2배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제도에 대한 말들이 워낙 많죠? 이번 시간에는 전세에 대한 관련 기사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얻어보고 미래를 예측하여 투자에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세 시장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다시피 전세 시장은 찬바람입니다. 경기 과천 거주하는 사례를 예시로 들었는데 전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중 2억가량을 돌려주거나 여월세 형식으로 80만원 정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죠. 이분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역전세에 따라서 집주인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행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분의 최대 고민은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될 수 있죠. 저렴하게 전세를 더 살 것인가, 아니면 이참에 계약 만료된 김에 매매로 돌아설지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보증금을 낮춘 계약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약 1억 원 이상의 보증금이 낮아진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40% 정도네요. 특히나 강남권이나 분당의 대형 평수는 3억 원 이상의 보증금을 낮추는 등의 요즘 전세 시장이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앞으로 금리와 전세값에 따라 매매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금매를 노리는 것은 괜찮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전세를 살면 안 되고 월세를 살고 있어야지 이러한 전략도 쓸 수 있겠죠. 전세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괜찮은 시기에 매매를 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비슷한 느낌의 기사를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앞선 기사에서는 서울 중심으로 설명했다면 전국 아파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부동산 침체와 고금리 그리고 전세 사기 등의 공포로 인해서 아파트 전세 시장이 침체 장기화되는 모습이죠. 강남구는 2019년 이후 연평균 10% 내외로 상승했으니 사실상 전세가 상승이 적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실거주 요건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유 2년에서 실거주 2년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이 임차 내줬던 그 집들을 다시 실거주하게 되면서 전세 매물들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게 딱 2019년이라는 시기와 맞물려서 연평균 10% 이상의 전세가 상승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보면 세종시의 전세가 하락률이 엄청납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전세가가 낮았습니다. 입주 물량이 계속적으로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한 2, 3억대 수준으로 낮았다가 최근 2020년도 초 21년 정도까지의 전세가가 피크를 찍고 다시 내려오는 형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의 경우 입주 물량이 앞으로 어마어마합니다. 1만여 가구가 입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특히 검암역 로얄파크 시티 프루지오가 엄청난 물량을 자랑하고 있죠. 4,000세대가 넘으니까 이것도 이 중에 절반가량이 전세가 나온다고 치면 엄청난 매물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의 청량리, 노원, 수색동까지 그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입주하는 물량으로 엄청나고 전국적으로 보면 4만여 가구가 넘기 때문에 전세난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가는 입주 물량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5억 정도의 전세가가 일정했던 어느 지역에 그 옆에 신축으로 들어오는 아파트는 전세가가 갑작스레 한 4억대 중반 이 정도로 일시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입주하는 기간 동안에는 4억 원대의 전세가가 이제 계약이 되겠죠. 그렇게 유지가 되다가 입주가 끝나면 대략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시기가 지나면 그 이후의 물량들은 다시 5억대 정상가로 회복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러한 전세는 보통 2년 주기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2년 뒤, 4년 뒤 점점 물량이 나올 때마다 전세가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이사도 가기 때문에 이러한 가격 빠짐 현상이 점점 희석화된다. 2년 주기의 가격 하락은 점점 낮아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로 국토부 장관께서 언급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바가 무엇이었냐면 전세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좀 비판 여론이 있었죠. 그에 따라서 살짝 톤을 낮추는 발언을 좀 하셨습니다. 전세제도가 수명을 다했다는 뜻은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해가겠다는 의지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고 조금 말을 돌려서 말하셨네요. 물론 이에 대해서 저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 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으면서 서민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손쉽게 바꾸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손을 댈 경우 오히려 사회적 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는 전세 사기 보증금 중 일부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하는 등의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보장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특히나 피해자에 대해서 무이자 대출을 하는 등의 마련을 해주고 있지만 결국 대출이기 때문에 이는 나중에 다 갚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에 대해서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제도적 측면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싶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는 것 자체가 리스크라고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 뉴스로는 이러한 전세 사기 특별법 공방을 하는 중에 다른 중요한 부동산 현안들이 많은데 이러한 법안들이 계류 중에 있다라고 딱 꼬집어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분상세 실거주 의무 폐지나 제초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등에 관한 법률들은 아직 빠르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되면 자꾸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에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다음 기사로 이한준 LH 사장께서 국토부 장관에 대한 화답을 보내셨네요.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전세제도 자체가 주거사다리의 중요한 지름길이며 이는 전세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아주 좋은 제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돈이 없을 시절에 열심히 저축하는 성격이 되고 2년 뒤에 잘 돌려받아서 저축한 금액과 같이 자산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죠. 반대로 임대인의 경우에도 자산을 갖고 싶은데 100% 목돈을 들여서 가지기보다는 소유권을 갖고 있으면서 사용권을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꼬집어 말하시죠. 참고로 우리나라 전세제도 비율이 대략 한 15.5%라고 합니다. 50% 이상이 자가를 보유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30% 정도는 월세 또는 반전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께서 얘기했던 그 안내문인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 방안입니다. 해당 내용은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지만 관심 있는 분들에게 알려드릴 생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제도에 대한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 것인지에 대해 인사이트를 얻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전세제도에 관한 관점은 어떤 건가요? 편하게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부동산 인사이트를 2배로 얻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지식이 2배로 빠르게 늘어납니다. 감사합니다.